이른 봄날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도심 한복판의 작은 떡집 앞. 70대 중반의 박영자는 좁은 가게 안에서 시루떡을 쪄내고 있었다. 40년을 한결같이 이 자리를 지켜온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시루 위로 그녀의 주름진 얼굴이 드러났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손등으로 훔치며 시계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오늘도 한 끼를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가게 뒤편의 낡은 벽시계가 오후 2시를 가리킬 때 카운터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울렸다. 영자는 밀가루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전화를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발신자 표시 제한이라는 문구만 떠 있었다. 순간 가슴 한편이 철렁했지만 혹시 단골 손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중년 남성의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영자 여사님 맞으십니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이부 김정훈 검사입니다. 영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검찰청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평생 법과 멀리 떨어져 살아온 그녀에게 검사라는 존재는 텔레비전 속에서나 보던 먼 세상의 사람들이었다. 네, 제가 박영자인데요. 무슨 일이십니까? 여사님, 지금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사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피해액이 3억 원을 넘어섰고요. 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3억 원. 그녀가 평생 모아도 만질 수 없는 거액이었다. 떡 장사로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벌어 살림하는 그녀에게 3억이라는 숫자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저는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제가 무슨 대포통장을.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여사님. 누군가 여사님의 신분을 도용해서 범죄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여사님이 공범으로 입건될 수도 있습니다. 공범, 입건. 낯선 법률 용어들이 영자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휘저었다. 가게 밖으로는 봄바람이 따스하게 불어왔지만 그녀의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검사님, 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일단 침착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사님 계좌의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범죄 조직이 그 돈까지 빼돌릴 수 있거든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침착했고 권위 있었으며 무엇보다 친절했다. 영자는 그 목소리에 매달리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영자의 오랜 친구인 최순희가 들어섰다. 순희는 영자보다 2살 아래로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였다.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단련된 그녀의 눈빛은 예리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친구의 창백한 얼굴색과 떨리는 손을 놓치지 않았다. 영자야, 무슨 일이야? 영자는 한 손으로 전화기를 귀에 대고 다른 손으로는 순희를 제지했다. 전화 속 목소리가 계속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예금을 전액 인출하세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안전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이건 검찰청 명의의 보호 계좌입니다. 순희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다. 그녀는 조용히 영자 옆으로 다가가 귓속말을 했다. 영자야, 그거 사기야. 끊어. 하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전화 속 남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여사님, 지금 누가 옆에 있습니까? 혹시 조직원이 여사님을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 말에 영자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다. 순희가 답답한 표정으로 전화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영자는 몸을 돌려 피했다. 아닙니다. 친구인데요. 절대로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은 극비 수사 중입니다. 만약 정보가 새어나가면 조직원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여사님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순이는 영자의 손목을 붙잡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영자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고 순이의 눈에는 걱정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영자야, 정신 차려. 검찰이 이런 식으로 전화하지 않아. 이거 완전히 보이스피싱이야. 그 순간 가게 문이 다시 열리며 또 다른 친구인 이경숙이 들어왔다. 경숙은 영자, 순이와 함께 50년을 함께한 친구였다. 은행에서 30년 근무하다 퇴직한 그녀는 금융사기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왜들 이래? 무슨 일이야? 순이가 재빨리 상황을 설명했다. 경숙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주저없이 영자에게 다가가 전화기를 빼앗았다. 여보세요? 검사님이시라고요? 그럼 소속과 사무실 번호 좀 알려주시죠. 전화 속 목소리가 순간 당황한 듯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다. 지금 누구십니까? 저는 피해자의 친구인데요. 검사님이시면 당연히 신원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제가 지금 검찰청에 전화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잠깐, 지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급비. 경숙은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영자는 멍한 표정으로 두 친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순간의 정적 후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이번에는 다른 번호였다. 경숙이 전화를 받았다. 네, 여기 박영자 씨 휴대전화 맞는데요. 아까 통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바꿔주십시오. 이건 국가기관이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으시죠. 일단 공문부터 보내주세요. 경숙이 다시 전화를 끊자 영자의 몸이 휘청했다. 순이가 재빨리 그녀를 부축해 의자에 앉혔다. 영자의 얼굴에서 마침내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거의 속을 뻔했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가게 밖으로는 여전히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녀들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경각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들과 같은 나이대의 노인들을 노리는 조직적인 범죄였고 누군가는 이 순간에도 그 덫에 걸려들고 있을 것이었다. 경숙이 테이블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 말에 순이와 영자가 고개를 들었다. 세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봄날 오후의 작은 떡집 안에서 세 명의 할머니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 순간이 그녀들의 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녁 무렵 세 사람은 영자의 떡집 문을 닫고 뒤편의 작은 사무실에 모여 앉았다. 오래된 책상 위에는 뜨거운 보리차가 담긴 주전자와 3개의 사발이 놓여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경숙이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켰다. 은행에서 일하던 시절부터 사용해온 습관으로 그녀는 모든 중요한 정보를 정리하고 기록하는 것을 좋아했다. 일단 오늘 일어난 일을 정리해보자. 첫 번째 전화는 오후 2시 3분에 왔어. 서울중앙지검 김정은 검사라고 자칭했지. 순이가 자신의 수첩을 펼쳤다. 교사 시절부터 메모하는 습관이 몸에 밴 그녀는 이미 오늘 일어난 일들을 시간대별로 기록해 두었다. 두 번째 전화는 2시 15분. 첫 번째 통화를 끊은 직후였어. 이번엔 다른 번호로 걸려왔고 영자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보리차를 마셨다. 그녀의 손은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거의 넘어갈 뻔했잖아. 경숙이 영자의 손을 꽉 잡았다. 아니야, 영자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들이 워낙 교묘하게 심리를 이용하는 거야.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이런 권위 있는 기관 이름을 대면 누구나 당황하게 돼 있어.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리고 3억이라는 큰돈 얘기하면서 공범으로 몰릴 수 있다고 협박하잖아. 그럼 누구나 겁이 나지. 경숙이 노트북 화면을 두 친구에게 돌려 보였다. 화면에는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통계가 표시되어 있었다. 작년 한 해만 60대 이상 노인 피해자가 전체의 40%를 넘었대. 피해액도 1,000억 원이 넘고 영자가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나 많이. 응. 그리고 대부분이 우리처럼 혼자 가게를 운영하거나 집에 혼자 있는 노인들이야. 순간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변에 상의할 사람이 없으니까. 순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세대가 특히 취약한 거지. 어렸을 때부터 권위를 존중하도록 교육받았고 정부 기관을 믿는 게 당연하다고 배웠으니까.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비슷한 생각이 떠올랐다. 자신들의 주변에도 이런 위험에 노출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을까. 경숙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희 둘 생각은 어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영자가 고개를 들었다. 할 수 있다니 뭘? 이 사기꾼들을 잡는 거야. 순이가 놀란 표정으로 경숙을 쳐다보았다. 우리가 어떻게? 경숙의 눈빛이 반짝였다. 은행에서 30년간 일하며 수많은 금융사기 사례를 접했던 그녀는 이미 머릿속에 계획을 그리고 있었다. 생각해봐. 이 사람들은 같은 수법을 반복해서 쓸 거야. 오늘 영자한테 실패했으니까 다시 다른 사람한테 전화할 거고, 우리가 그들을 역으로 이용하는 거지.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일단 오늘 걸려온 전화번호들을 경찰에 신고하고 우리가 직접 협조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다음에 또 전화가 오면 우리가 연기를 하는 거지. 순이의 눈이 커졌다. 연기, 사기꾼들한테 속는 척? 응. 그러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빼내는 거야. 통화 내용, 계좌번호, 만나는 장소. 이런 것들이 모이면 경찰이 조직을 추적할 수 있어. 영자가 두려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아? 만약 그 사람들이 알아채면. 경숙이 영자의 손을 다시 잡았다. 알아. 위험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오늘처럼 당할 뻔한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거야. 우리 친구들, 이웃들, 누군가의 엄마들이. 순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경숙이 말이 맞긴 해.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는 거야. 혼자 나서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경찰의 지시를 따르면서. 세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았다. 영자의 얼굴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서 작은 결연함도 피어오르고 있었다. 사실은 말이야. 영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까 그 전화 받을 때 정말 무서웠어.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 나처럼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을 겁주고 속이려는 게 그게 너무 비겁하고 나쁘게 느껴졌거든.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교사 시절에 아이들한테 맨날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쳤는데 이런 사기꾼들을 보면 화가 나. 경숙이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 해보는 거야? 물론 강제는 아니야. 진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영자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50년 가까이 떡을 빚어온 그녀의 거친 손이 주먹을 쥐었다. 해보자. 나 혼자였으면 못했을 텐데. 우리 셋이 함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순이도 손을 내밀었다. 좋아. 우리 나이가 몇인데. 70 넘어서도 세상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거 보여주자. 세 사람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포개졌다. 주름지고 거친 손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경숙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일단 내일 아침에 관할 경찰서로 가자. 형사과에 이 사건을 신고하고
우리가 협조 의사가 있다는 걸 밝히는 거야. 그들이 우리 제안을 받아들일까? 모르지.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지. 최근에 보이스피싱 피해가 워낙 심각해서 경찰도 골치 아파한다던데. 영자가 시계를 보았다. 어느새 밤 9시가 넘어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아침 일찍 만나자. 경찰서는 몇 시에 문 열지? 9시부터 민원 접수 받을 거야. 우리 9시 반에 경찰서 앞에서 만나자. 세 사람은 가게 문을 나섰다. 봄밤의 공기는 여전히 선선했지만 그녀들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다. 평생을 평범하게 살아온 세 명의 노인이 이제 예상치 못한 모험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들은 비슷한 생각을 했다. 내일부터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설렘도 있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무언가에 도전하는 느낌. 영자는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만은 오후의 그 공포스러운 순간과는 달리 또렷하고 결연했다. 할 수 있어. 우리 셋이 함께라면.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침대에 누웠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일들을 생각하니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봄 햇살이 밝게 빛나는 오전 9시 반. 세 사람은 약속한 대로 관할 경찰서 앞에서 만났다. 영자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고 순이는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으며 경숙은 노트북을 챙겨왔다. 준비됐어? 경숙이 두 친구를 바라보며 물었다. 영자와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나란히 경찰서 현관으로 걸어 들어갔다. 민원실은 이미 여러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순번을 기다리는 사람들, 신고하러 온 사람들, 각종 서류를 처리하러 온 사람들. 그 속에서 세 명의 할머니는 다소 특이해 보였다. 창구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경숙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수사에 협조하고 싶어서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10분 정도 후, 한 형사가 그녀들을 조사실로 안내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 형사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다. 명찰에는 강수영 경이라고 적혀 있었다. 앉으세요. 신고 내용이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셨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 사람이 자리에 앉았다. 경숙이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전화의 내용, 상대방이 사용한 수법, 두 번째 전화까지의 경위. 강 경위는 메모를 하며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전화번호는 기록해 두셨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순이가 자신의 수첩을 꺼내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어제 걸려온 2개의 번호가 깔끔하게 적혀 있었다. 강경희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다. 이 번호들, 최근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 조직의 패턴과 일치하네요. 그럼 이미 다른 피해 사례들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난 한 달간 같은 수법으로 1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피해액만 해도 6억 원이 넘어요. 세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다.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범인들은 잡혔나요? 강경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직입니다. 이 조직이 워낙 체계적이고 교묘해서요. 대포폰을 사용하고 현금 수거책을 여러 단계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두 명을 잡아도 전체 조직을 소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경숙의 말에 강경희가 고개를 들었다. 도와드리다니요? 저희를 미끼로 써주세요. 다음에 또 전화가 오면 저희가 속는 척하면서 정보를 빼내겠습니다. 강경희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그는 잠시 세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신중하게 입을 열었다. 어르신들 말씀 감사하고 의지도 높이 사지만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이 조직원들은 생각보다 폭력적일 수 있어요. 순이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다른 노인들이 계속 당하는 거잖아요. 저는 30년간 교사로 일했고 이 친구는 은행원이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경희님. 경숙이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통계와 함께 그녀가 밤새 정리한 대응 방안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저희가 무작정 나서려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경찰의 지시를 따르면서 움직이겠습니다. 통화 내용 녹음, 위치 추적, 현장 합동 작전, 모든 걸 경찰과 함께 하자는 겁니다. 강경위는 화면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었다. 그는 팔짱을 끼고 고민에 잠겼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수사팀도 이 조직을 잡기 위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미끼 수사를 하려 해도 여러 제약이 있었거든요. 어떤 제약이요? 경찰관을 미끼로 쓰면 너무 티가 나요. 이 사기꾼들이 워낙 영리해서 경찰 냄새만 맡아도 바로 도망갑니다. 그렇다고 일반인에게 위험을 감수하라고 부탁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영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저는 어제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 공포를 아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강경위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일단 팀장님께 보고하고 회의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경찰서를 나왔다. 봄 햇살이 그녀들의 어깨를 따스하게 비췄다. 생각보다 긍정적이었어. 순이가 안도하며 말했다. 응, 이제 경찰의 답변을 기다려야지. 그날 오후 4시, 경숙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강수연 경이었다. 어르신, 저희 팀에서 회의한 결과 협조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첫째, 모든 통화는 녹음되어야 하고 저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둘째, 직접 돈을 전달하거나 대면하는 상황은 절대 피해 주셔야 합니다. 셋째,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작전을 중단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럼 내일 오전에 다시 경찰서로 와주시겠습니까?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장비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경숙은 곧바로 영자와 순이에게 연락했다. 세 사람은 다시 영자의 떡집에 모였다. 드디어 시작이네. 순이가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다. 응, 내일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해. 우리가 실수하면 범인들을 놓칠 수도 있으니까. 영자가 두 친구의 손을 잡았다.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지금까지도 함께 이겨냈잖아.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내일을 준비했다. 경숙은 추가 자료를 정리했고, 순이는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적어보았으며, 영자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기도했다. 그녀들은 몰랐다. 이 작은 결심이 곧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경찰서의 한 회의실에 세 사람은 수사팀과 마주 앉았다. 강수연 경위 외에도 팀장인 박민수 경감과 2명의 젊은 형사들이 배석했다. 박 경감은 50대 중반의 베테랑으로 금융범죄 수사 경력이 20년이 넘는 노련한 형사였다. 그는 세 사람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어르신들, 협조해 주시기로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 작전은
언제든 중단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조금이라도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그만두셔야 합니다. 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 경감은 테이블 위에 몇 가지 소형 장비들을 놓았다. 이건 녹음 장치입니다. 펜처럼 생겼지만 내부에 고성능 마이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건 위치 추적기고요. 강경위가 설명을 이어받았다. 어르신들께서는 평소처럼 생활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녹음기를 항상 가지고 계시고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즉시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전화를 받기 전에 연락을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일단 전화를 받으시되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통화를 길게 끌어주세요. 그동안 저희가 위치를 추적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경숙이 메모를 하며 물었다. 통화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네. 너무 쉽게 믿는 것도, 너무 의심하는 것도 부자연스럽습니다. 일반적인 노인들이 보이는 반응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질문하는 거죠. 순이가 수첩에 적으며 말했다. 우리가 연기를 잘해야겠네요. 중요한 건 자연스러움입니다. 상대방은 이 일의 전문가들이에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눈치챕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예상 시나리오, 대응 방법, 비상 연락망, 안전 수칙 등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럼 오늘부터 작전이 시작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의심스러우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세 사람은 각자에게 주어진 장비를 챙겨 경찰서를 나섰다.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이틀이 지났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세 사람은 평소처럼 일상을 보냈다. 영자는 떡집을 운영하고 순이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했으며 경숙은 손주들을 돌보았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 한편에는 긴장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영자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재빨리 강경위에게 문자를 보냈다. 의심스러운 전화 왔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박영자 여사님 맞으십니까? 금융감독원 특별조사팀 정민호입니다. 이번에는 금융감독원이었다. 영자는 지난 회의에서 배운 대로 자연스럽게 반응했다. 네, 제가 박영자인데요. 금융감독원이요? 네, 여사님 명의의 계좌에서 불법 거래 내역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확인하셨습니까? 불법 거래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영자의 목소리는 진짜 당황한 것처럼 떨렸다. 사실 그녀는 정말 떨리고 있었다. 아무리 준비했어도 실제로 사기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무서운 일이었다. 여사님,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사님 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세탁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럴 리가. 제가 왜? 지금 여사님 집 주소가 서울시 강북구 맞으십니까? 상대방이 정확한 주소를 말했다. 영자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정보가 어디서 샜을까? 네, 맞는데요. 그럼 틀림없습니다. 여사님,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떡집 문이 열리며 순이와 경숙이 들어왔다. 미리 약속한 대로였다.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세 사람이 모이기로 했던 것이다. 영자는 친구들을 보며 안심했다.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계속 통화를 이어갔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정말 억울한데. 일단 침착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사님 계좌의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경숙이 조용히 자신의 휴대전화로 강경위에게 연락했다. 순이는 노트의 통화 내용을 받아 적기 시작했다.
얼마나 있는데요? 제 계좌에 3,200만 원입니다. 영자의 눈이 커졌다. 실제로 그녀의 계좌에 있는 금액과 거의 일치했다. 이들은 정말로 그녀의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 돈을 어디로 옮기라는 건가요? 제가 안전 계좌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로 송금하시면 저희가 보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나이도 많고 이런 거 잘 몰라서 천천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자는 일부러 시간을 끌었다. 경찰이 위치를 추적하고 대응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였다. 상대방의 목소리에 약간의 조급함이 묻어났다. 여사님,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 조직이 여사님 계좌를 노리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은행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집 근처 어느 은행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당장 가십시오. 영자는 친구들을 보며 눈짓했다. 경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었다. 강경위로부터 문자가 와 있었다. 위치 추적 중. 계속 통화 유지해 주세요. 그럼 제가 지금 나가 볼게요. 근데 이 통화는 계속 해야 하나요? 네, 끊지 마십시오. 제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자는 두 친구와 함께 가게를 나섰다. 사실 은행에 갈 필요는 없었다. 경찰의 지시는 절대로 실제로 돈을 이체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해 움직이는 척은 해야 했다. 지금 나왔어요. 은행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제가 계속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영자는 계속 상대방과 대화를 나눴다. 날씨 얘기, 길이 복잡하다는 얘기, 다리가 아프다는 얘기, 모두 시간을 끌기 위한 것이었다. 15분 후, 강경희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다. 위치 특정 완료. 서울 외곽의 오피스텔로 추정. 기동대 출동 준비 중. 조금만 더 시간 끌어주세요. 영자는 은행 앞에 도착한 척했다. 은행 앞인데요.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가십시오. ATM기로 가세요. ATM기요? 그게 어디 있죠? 입구 쪽에 있을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눈이 침침해서. 아, 저기 있네요. 영자는 실제로 은행에 들어가지 않고 근처 카페로 들어갔다. 순이와 경숙이 긴장된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이윽고 강경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경숙이 받았다. 지금 기동대가 해당 위치로 진입했습니다. 어르신께 통화를 끊으시라고 전해주세요. 경숙이 영자에게 손짓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 속의 사기꾼에게 말했다. 죄송한데요.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지금요? 안 됩니다, 여사님. 영자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카페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세 사람은 휴대전화를 응시하며 경찰의 연락을 기다렸다. 시간이 유독 느리게 흘렀다. 5분, 10분, 15분. 마침내 강경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르신들, 일단 한 명 확보했습니다. 정말요? 세 사람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다. 네, 서울 외곽의 한 오피스텔에서 통화책 한 명을 체포했습니다. 지금 압수수색 중인데 노트북과 수백 개의 휴대전화가 나왔어요. 그럼 조직을 다 잡은 건가요? 아니요, 아직입니다. 이 사람은 말단 조직원이에요. 위에 총책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단서를 확보한 건 맞습니다. 경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경찰서로 와주시면 진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경희가 잠시 말을 멈췄다. 어르신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덕분에 큰 진전이 있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영자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진짜 무서웠어. 순이가 영자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래도 잘 해냈어. 우리 모두. 경숙이 테이블 위에 놓인 녹음기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시작인 것 같아. 말단 한 명 잡았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 맞아. 아마 더 윗선을 잡으려면 시간이 걸릴 거야.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영자는 오랜만에 푹 잤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했다. 박민수 경감이 직접 그녀들을 맞이했다. 어르신들 덕분에 중요한 증거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압수한 노트북에서 피해자 명단이 나왔는데 무려 300명이 넘어요. 세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다. 300명이요? 네. 이미 피해를 본 사람들도 있고 앞으로 타깃으로 삼으려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그 명단에 있었고요. 그럼 그 사람들 모두 위험한 거네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일이 연락하고 있습니다. 주의하라고요. 하지만 조직 전체를 와해시키지 않으면 계속 위험할 겁니다. 강경위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을 이어갔다. 체포된 조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에 본거지를 둔 국제범죄 조직의 국내 지부입니다. 총책은 국내에 있지만 정체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계속 추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박 경감이 세 사람을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어르신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부탁이신데요? 이 조직은 분명 다시 연락을 해올 겁니다. 한 명이 잡혔다는 걸 모르니까요. 그때 또 한번 협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영자의 얼굴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죠. 일주일이 지났다. 예상대로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순이에게 걸려왔다. 최순희 여사님 맞으십니까? 서울동부지검 수사관 이진수입니다. 순이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교사 시절 수많은 학부모들과 대화하며 단련된 그녀의 대화 기술이 빛을 발했다. 그녀는 적절히 당황하고 질문하고 시간을 끌었다. 경찰은 이번에도 성공적으로 위치를 추적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조직원을 체포했다. 이러한 과정이 한 달 동안 계속되었다. 경숙에게도 전화가 왔고 다시 영자에게도 왔다. 매번 세 사람은 경찰과 협력하여 조직원들을 하나씩 검거해 나갔다. 한 달 후 경찰서 회의실, 박 경감이 그간의 성과를 정리해서 보여주었다. 어르신들 덕분에 총 8명의 조직원을 검거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총책의 신원도 파악했습니다. 정말요? 네. 42살의 전직 금융업 종사자입니다. 10년 전 횡령 혐의로 수감되었다가 출소한 후 이런 범죄 조직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강경위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날카로운 눈빛의 중년 남성이었다. 이 사람이 배우입니까? 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직접 통화하거나 현금을 만지지 않아요. 모든 걸 하부 조직원들을 통해 처리합니다. 그럼 어떻게 잡죠?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박 경감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한 가지 위험한 제안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이번에는 실제로 현금을 전달하는 척해야 합니다. 물론 가짜 돈이지만요. 그래야 총책이 직접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우리가 직접 만나야 한다는 건가요? 그 사람들을? 네. 하지만 주변에 형사들이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어르신들이 신호만 주시면 바로 검거하겠습니다. 순이가 심각하게 말했다. 이건 정말 위험한데요. 만약 그 사람들이 폭력을 쓰면 그래서 무리하게 권하지 않겠습니다. 거절하셔도 됩니다. 이미 어르신들은 충분히 도와주셨어요. 세 사람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회의실 안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마침내 경숙이 입을 열었다. 우리 셋이 의논할 시간을 주세요. 내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다시 영자의 떡집에 모였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만 놓여 있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한참 만에 영자가 조용히 말했다. 솔직히 무서워. 이제까지는 전화로만 했는데 직접 만난다는 건.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그 총책은 계속 다른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 거야. 경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였지? 처음에 왜 시작했지? 다른 사람들이 우리처럼 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 그리고 우리는 이제까지 잘해왔어. 마지막까지 해보자. 영자가 두 친구의 손을 잡았다. 같이 가는 거지? 당연하지. 우리 셋이 함께. 그렇게 세 사람은 마지막 작전에 합의했다. 며칠 후 계획된 날이 다가왔다. 만남 장소는 한적한 공원이었다. 경찰은 주변에 사복 형사들을 배치하고 세 사람에게는 소형 송신기를 달아주었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위험하다 싶으면 즉시 이 버튼을 누르세요. 강경희가 손목시계처럼 생긴 비상 신호 장치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대화는 최대한 길게 끌어주세요. 우리가 현장을 완전히 포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경감이 가방 하나를 건넸다. 여기 가짜 돈이 들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진짜처럼 보이지만 가운데는 백지예요. 절대로 가방을 열어보지 못하게 하세요. 영자가 가방을 들어보았다. 생각보다 무거웠다. 이걸 어떻게? 제가 들어드리죠. 순이가 가방을 받아들었다. 그녀가 세 사람 중 가장 체력이 좋았다. 출발하시죠. 약속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지금 2시 반이니까 여유 있게 도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사람은 경찰차에 올랐다. 공원 인근까지는 경찰이 태워다 주기로 했다. 차 안은 긴장감으로 무거웠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공원 입구에서 내린 세 사람은 천천히 약속 장소로 걸어갔다. 봄날의 공원은 평화로워 보였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산책하고 연인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약속 장소는 공원 한가운데의 분수대 앞이었다.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가방은 순이의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긴장되네. 영자가 작게 중얼거렸다. 우리 잘할 수 있어. 경숙이 손을 꽉 쥐었다. 오후 3시 정각.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왔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평범한 정장 차림이었다. 최순희 씨 일행 맞으십니까?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제가 안내하러 왔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여기서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남자는 공원 깊숙한 곳을 가리켰다. 나무가 우거진 사람이 적은 구역이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계획과 달랐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들은 남자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나무 그늘 아래 한적한 장소에 또 다른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이 남자는 날카로운 인상이었다. 경찰이 보여준 사진 속의 그 총책이었다. 돈은 가져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여기 있습니다. 순이가 가방을 내밀었다. 남자가 가방을 받아 열어보려 하자 경숙이 재빨리 말했다. 잠깐만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당신들이 정말
우리 돈을 보호해줄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남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할머니, 지금 장난하십니까? 장난이 아니라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인데.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거들었다. 맞아요. 우리도 확인할 권리가 있어요. 총책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좋습니다. 그럼 확인시켜드리죠. 그가 전화를 걸려는 순간 주변에서 여러 명의 사복 형사들이 나타났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총책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포위되어 있었다. 젊은 남자도 마찬가지였다. 강경위가 달려와 세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다.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세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멀리서 총책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잡혔어. 영자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우리가 해냈어.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경숙이 두 친구를 껴안았다. 정말 잘했어. 우리 모두. 경찰서로 돌아온 후 박경감이 그간의 성과를 설명했다. 오늘 체포된 총책의 집에서 추가 증거가 나왔습니다. 피해자 명단, 범죄 수익금, 조직 구조도. 이것으로 전체 조직을 소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조직원들도 잡을 수 있나요? 네, 이미 영장을 발부받았고 내일 일제히 검거할 예정입니다. 강경위가 덧붙였다. 어르신들 덕분에 300명이 넘는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2달간의 긴장과 두려움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자가 말했다. 진짜 끝난 거지? 응, 끝났어. 그럼 이제 우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순이가 웃으며 대답했다. 평범한 일상이라. 글쎄, 우리가 이제 평범하기만 할까? 경숙이 고개를 저었다. 아마 아닐 거야. 우리는 이제 뭔가 해낼 수 있다는 걸 알잖아. 세 사람은 웃으며 각자의 길로 흩어졌다. 봄날 저녁에 따뜻한 바람이 그들의 뒤를 배웅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한 지역 신문 기자가 이 사건을 취재해 기사화한 것이다. 사기꾼을 역으로 속인 할머니 3인방, 보이스피싱 조직 소탕의 결정적 기여.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영자의 떡집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다. 단골 손님들뿐 아니라 기사를 보고 온 사람들이었다. 사장님, 신문에 나오신 그분 맞으시죠?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얼마 전에 비슷한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어요? 영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떡을 포장했다.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사람들의 진심, 어린 감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순이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다. 그녀가 봉사활동을 하는 복지관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것이다. 순이 선생님, 어르신들이 직접 경험하신 분한테 듣고 싶어 하세요. 1시간만 강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순이는 고민 끝에 수락했다. 강의 당일 복지관 강당에는 60명이 넘는 노인들이 모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순희입니다.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나누기 시작했다. 저희도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함께 힘을 합쳤죠. 그녀는 구체적인 사기 수법과 대응 방법을 설명했다. 청중들은 진지하게 메모하며 들었다. 가장 중요한 건 혼자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가족이나 친구 또는 경찰에 먼저 상담하세요. 강의가 끝난 후
여러 노인들이 순이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했다. 선생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저도 조심해야겠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모두 안전해질 수 있어요. 경숙은 또 다른 제안을 받았다. 지역 경찰서에서 명예금융사기 예방자문위원을 맡아달라는 것이었다. 경숙 씨의 금융 전문 지식과 이번 경험을 활용하면 더 효과적인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감이 진지하게 제안했다.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어르신만큼 이 분야를 잘 아는 분이 없어요. 경숙은 고민 끝에 수락했다. 한 달에 한 번 경찰서에서 회의에 참석하고 예방 캠페인 기획에 조언을 하는 역할이었다. 한 달 후, 세 사람은 다시 영자의 떡집에 모였다. 각자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요즘 너무 바빠. 순이가 웃으며 말했다. 나도 복지관에서 매주 강의해달래. 나는 다음 주에 경찰청에서 하는 전국 예방 캠페인 기획회의에 참석한대. 영자가 차를 따르며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그러게.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사기꾼 잡는 것만 생각했는데. 경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한 일일지도 몰라. 한 조직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잖아.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내가 강의하면서 느낀 건데 사람들이 정말 이런 정보를 필요로 하더라고. 특히 우리 같은 나이대는. 그리고 우리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설득력도 있고. 그때 영자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한 방송국 프로듀서였다. 안녕하세요. 박영자 씨 맞으십니까? 저희는 공영방송 시사 프로그램 제작팀인데요. 혹시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경험담을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영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두 친구를 쳐다보았다. 순이와 경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했다. 제가 방송에요? 네. 요즘 보이스피싱 피해가 너무 심각해서 예방 캠페인 차원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혼자는 어렵고요. 제 친구들과 함께 나가면 안 될까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더 좋죠. 전화를 끄는 영자가 흥분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셋이 방송 나간대. 진짜? 응. 다음 주에 녹화한대.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70대에 방송에 출연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방송 녹화 당일. 세 사람은 긴장한 표정으로 스튜디오에 앉았다. 조명이 밝았고 카메라가 그들을 향하고 있었다. 긴장 푸세요.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진행자가 따뜻하게 말했다. 어르신들, 처음에 사기 전화를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영자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정말 무서웠어요. 검찰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믿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사기라는 걸 알아차리셨나요? 순이가 설명했다. 제가 교사 출신이라 좀 의심을 했어요. 검찰이 이런 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경찰에 협조하기로 결심하신 계기는요? 경숙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우리 세대가 특히 이런 사기에 취약하잖아요.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방송은 30분간 계속되었다. 세 사람은 자신들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다. 두려웠던 순간들, 함께 극복한 과정들, 그리고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언들. 방송이 끝난 후 프로듀서가 다가왔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이 큰 위로와 용기를 얻으실 것 같아요.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세 사람의 휴대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다. 친척들, 오랜 친구들,
심지어 몇십 년 만에 연락하는 동창들까지 텔레비전에서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우리 할머니가 방송 보고 조심하시겠대. 나도 비슷한 전화 받았는데 덕분에 안 당했어. 고마워. 영자는 떡집 카운터에 앉아 연달아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며 미소 지었다. 부끄럽기도 했지만 뿌듯했다. 자신들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다시 모였다. 이번에는 순이의 집이었다. 오늘 정말 정신없었어. 영자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다. 나도. 전화가 하루 종일 왔어. 경숙이 차를 내오며 말했다. 그래도 좋은 일이잖아. 우리 이야기가 도움이 되는 거니까. 순이가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어. 70이 넘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줄은. 그러게. 나이가 들면 그냥 조용히 살 줄 알았는데. 영자가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아. 오히려 젊어진 기분이야.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랬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경험들이 그들에게 활력을 주고 있었다. 방송 이후 석 달이 지났다. 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영자의 떡집은 이제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가게가 되었다. 사람들은 떡을 사러 오면서 자연스럽게 사기 예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사장님, 어제 저희 아버지한테도 이상한 전화 왔대요. 사장님 생각나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잘하셨어요.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신고하는 게 맞아요. 영자는 이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었다. 처음에 수줍음은 사라지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다. 순이는 지역 복지관의 정식 강사가 되었다. 한 달에 4번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그녀의 강의는 항상 만석이었다. 순이 선생님 강의는 정말 실감나요. 직접 경험하신 분이니까. 다음 달 강의 일정은 언제예요? 친구들도 데려오고 싶어요. 순이는 강의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했다. 새로운 사기 수법이 나올 때마다 경찰로부터 정보를 받아 교육 내용에 반영했다. 경숙은 경찰청의 공식 자문위원이 되었다. 그녀의 금융 전문 지식과 실전 경험이 결합되어 더욱 효과적인 예방 정책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경숙 씨, 이번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의견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경찰청 담당자들은 경숙의 조언을 진지하게 경청했다. 그녀의 제안은 현장감이 있었고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세 사람은 한 달 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각자 바빠서 자주 만나기 어려웠다. 너희들 요즘 정말 바쁘구나. 영자가 웃으며 말했다. 응, 좋은 의미로 바빠. 순이가 대답했다. 그런데 말이야. 경숙이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우리가 더 크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더 크게? 응. 지금은 우리가 각자 따로 활동하고 있잖아. 이걸 체계화하면 어떨까 싶어. 순이가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다. 어떻게? 정식으로 봉사단체를 만드는 거야. 시니어 사기 예방단 같은 이름으로. 영자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단체를? 우리가? 왜 안 돼? 우리한테 관심 있는 사람들 많잖아. 그 사람들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활동하는 거지.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보니 좋은 것 같아. 우리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겠어. 세 사람은 밤늦게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단체의 목적, 활동 내용, 조직 구조. 70대의 새할머니가 펼치는 회의는 그 어떤 젊은이들의 회의보다 진지하고 열정적이었다. 한 달 후, 시니어 사기 예방단이 정식으로 발족했다. 출범식에는 30명이 넘는 노인들이 모였다. 모두 보이스피싱 예방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었다. 영자가 단장을 맡았다.
순이는 교육팀장, 경숙은 자문팀장을 맡았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우리 세대가 사기 피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리고 서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영자의 개회사에 참석자들이 박수를 보냈다. 예방단은 체계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매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의심스러운 사례가 있으면 함께 분석했다. 경찰과도 긴밀하게 협력했다. 어르신들, 최근에 새로운 수법이 나왔습니다. 강경위가 정기회의에서 설명했다. 이번에는 자녀를 사칭하는 방식입니다. 엄마, 나 핸드폰 바꿨어. 급하게 돈 좀 보내줘. 이런 식으로요. 그럼 우리가 그 정보를 회원들에게 전파하겠습니다. 경숙이 메모하며 답했다. 예방단의 활동은 점점 확대되었다.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저희 지역에도 이런 단체를 만들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인근 도시의 노인회장이 연락을 해왔다. 물론입니다. 저희 노하우를 모두 공유하겠습니다. 순이가 흔쾌히 답했다. 6개월 후 전국에 15개의 시니어 사기 예방단이 생겨났다. 모두 영자, 순이, 경숙의 조언을 받아 만들어진 조직들이었다. 어느 날 세 사람은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게 되었다. 박영자, 최순희, 이경숙 씨, 보이스피싱 예방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합니다. 시상식장에는 가족들, 친구들, 예방단 회원들이 모여 있었다. 세 사람은 무대에 올라 상패를 받았다. 이 상은 저희만의 것이 아닙니다. 영자가 소감을 말했다. 함께 활동하는 모든 회원들, 도움을 주신 경찰분들, 그리고 우리를 믿고 따라준 많은 분들의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장내를 가득 채웠다. 시상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 앉았다. 정말 꿈만 같아. 영자가 상패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러게.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야. 경숙이 두 친구의 손을 잡았다.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야. 우리 셋이 함께였기에 가능했어.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당연하지. 우리 팀이잖아.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다. 세 명의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었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였다. 겨울이 다가왔다. 예방단 활동은 계속 활발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일부 사기 조직들이 예방단의 활동을 방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영자의 떡집에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당신들 때문에 장사가 안 돼. 그만두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영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그날 밤 떡집 유리창이 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영자야, 괜찮아? 순이와 경숙이 달려왔다. 응, 다치진 않았어. 그냥 겁을 주려고 한 것 같아. 하지만 영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예방단 회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두려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어르신들, 한동안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요? 박경감이 걱정스럽게 제안했다. 그럼 그들의 뜻대로 되는 거잖아요.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안전이,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그동안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돼요. 계속할 겁니다. 순이와 경숙도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은 예방단 활동 장소의 순찰을 강화했다. 회원들도 둘씩 짝을 지어 다니기로 했다. 며칠 후 순이가 복지관에서 강의를 하던 중 이상한 남자가 나타났다. 뭐 하는 거야? 할머니들이. 중년 남자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강의실로 들어왔다. 여기는 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나가주시겠습니까?
순이가 침착하게 말했다. 교육.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집이나 가 있어.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을 쳤다. 강의를 듣던 노인들이 놀라 일어섰다. 순이는 재빨리 비상벨을 눌렀다. 복지관 직원들과 근처에 대기하던 경찰이 달려왔다. 경찰입니다. 조용히 하시고 신분증 주세요. 남자는 잠시 버티다가 결국 경찰에 연행되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아요. 순이는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다시 모였다. 이거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 영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응. 협박, 전화의 기물 파손. 이제는 직접 위협까지. 경숙도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다. 그래도 우리가 물러설 순 없어. 순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회원들의 안전은 어떻게 해? 그래서 더 조심해야지. 경찰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안전 수칙도 강화하고. 세 사람은 밤늦게까지 대책을 논의했다. 다음 날 긴급 회원 회의를 소집했다. 여러분, 최근 우리 활동을 방해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영자가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래서 당분간 활동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는 농담이고요. 회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다. 우리는 계속할 겁니다. 다만 더 조심하면서요. 안전 수칙을 강화하고 경찰의 도움을 더 받을 겁니다. 한 회원이 손을 들었다. 단장님, 우리도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죠. 그게 그들의 목적이니까요. 다른 회원들도 동의했다. 맞아요. 우리가 물러서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회의실에는 결연한 분위기가 흘렸다. 한 달 후, 경찰은 협박범들을 모두 검거했다. 사기 조직과 연결된 폭력 조직원들이었다. 어르신들, 범인들 잡았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강 경위가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예방단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회원들 간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졌다. 우리 진짜 대단한 거 아니야? 영자가 웃으며 말했다. 협박도 받고 위협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잖아.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우리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경숙이 자신감 있게 말했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다. 예방단 창립 1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1년 전 우리는 작은 모임으로 시작했습니다. 영자가 무대에서 말했다. 이제 우리는 전국 20개 지부 500명의 회원을 가진 조직이 되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1년간 우리는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했고 수십 건의 사기를 예방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자는 회원들을 둘러보았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기념식 후 작은 파티가 열렸다. 회원들이 준비한 음식들이 테이블에 가득했다. 단장님들, 축하드려요. 젊은 회원 한 명이 다가왔다. 제 할머니가 어르신들 때문에 사기 피해를 면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순이가 겸손하게 대답했다. 파티가 끝난 후 세 사람은 조용한 곳에 앉았다. 1년이 정말 빨리 지나갔네. 영자가 하늘을 보며 말했다. 그러게. 1년 전 이맘때쯤 우리가 처음 사기 전화를 받았을 때를 생각하면 그때는 정말 무서웠는데 이제는 이렇게 됐어. 경숙이 웃으며 말했다.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생길까? 모르지. 하지만 우리 셋이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거야. 봄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세 명의 할머니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1년 반이 지난 어느 여름날 영자는 떡집 카운터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한 기사가 그녀의 눈길을 끌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 전년 대비 30% 감소소. 기사는 시니어 사기 예방단의 활동이 실제로 피해 감소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순이야, 신문 봤어? 응, 방금 봤어. 우리가 정말 도움이 됐나 봐. 이거 회원들한테도 알려줘야겠어.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잖아.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정기 회의를 위해 모였다. 회의실에는 20명의 핵심 회원들이 모여 있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경숙이 신문 기사를 프로젝터로 띄웠다. 우리의 노력이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피해액이 크게 줄었어요. 회원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사기꾼들은 계속 새로운 수법을 개발하고 있으니까요. 순이가 다음 활동 계획을 설명했다. 다음 달부터는 학교와 협력해서 청소년 교육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 조부모님께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요. 좋은 생각이네요. 한 회원이 박수를 쳤다. 회의가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세 사람에게 다가왔다. 저 실례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물론이죠. 무슨 일이신데요? 여성은 30대 초반으로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제 어머니가 작년에 보이스피싱으로 2천만 원을 잃으셨어요.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아, 그 일 이후로 어머니가 심하게 우울증에 걸리셨어요. 당신이 어리석어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평생 후회하시면서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최근에 어르신들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셨어요.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하시면서요. 영자가 여성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께 전해주세요. 절대 자책하지 마시라고. 그건 어머님 잘못이 아니라 사기꾼들이 나쁜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 활동에 참여하고 싶으시면 언제든 환영한다고 전해주세요. 순이가 덧붙였다. 여성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우리 어머니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희망을 주셨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다. 예방단의 활동은 단순히 사기를 예방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세 사람은 정부로부터 또 하나의 제안을 받았다. 시니어 사기 예방 정책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싶습니다. 정부 담당자가 설명했다. 어르신들의 경험과 통찰이 국가 정책에 반영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은 고민 끝에 수락했다. 이제 그들의 목소리는 국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첫 정책 회의에서 영자가 제안했다. 노인들만을 위한 금융거래 확인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요? 일정 금액 이상 인출할 때 자동으로 가족에게 알림이 가도록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메모했다. 순이도 의견을 냈다. 학교 교육 과정에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필수로 넣으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배우면 부모님께도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좋네요. 교육부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경숙이 마지막으로 제안했다. 사기 피해자를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정신적 상처도 크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반영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세 사람은 정부 청사 앞 벤치에 앉았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네. 영자가 감회에 젖은 표정으로 말했다. 처음 사기 전화 받던 그날을 생각하면 정말 많이 변했어.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변한 건 우리만이 아니야.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변했어. 경숙이 두 친구를 바라보며 말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모르지. 하지만 기대돼. 영자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처음 만났던 영자의 떡집으로 돌아왔다. 2년 전 그날처럼 테이블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다. 우리 참 대단한 일을 했어. 순이가 조용히 말했다. 응. 70이 넘어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거야. 경숙이 찻잔을 들어 올렸다. 우리의 우정과 앞으로의 모험을 위하여. 세 개의 찻잔이 부딪혔다. 맑은 소리가 작은 가게 안을 울렸다. 창밖으로 가을 석양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세 명의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 막 시작일지도 몰랐다. 나이가 들었기에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함께라면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변화는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 세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증명해 나갈 것이다. 영자의 떡집, 순이의 강의실, 경숙의 자문회의실. 세 개의 다른 공간이지만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변화는 하나로 이어져 있었다. 더 안전한 사회, 더 따뜻한 공동체,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기여할 수 있는 세상. 세 명의 할머니가 꿈꾸고 만들어가는 세상이었다.